자, 이제 갑니다. 파란 펜 꺼내고. 안 보이네. 파란 펜 꺼내고 필기를 합시다. 맞췄든 틀렸든 필기하는 거 잊지 마시오. 자, 첫 번째 문제. 지금 이 사례랑 관련 있는 역사학습의 목적을 고르라고 나와 있어요. 봐봐봐.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죽인 유대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사망연도와 이름을 새긴 돌을 곳곳에 두었다는 거야. 그럼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한 부끄러운 과거겠죠. 그 과거를 잊지 않고 반성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따라서 1번에 5번 되겠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독일 사람들의, 아이고, 이게 제대로 안 그려지네. 사람들의 지금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곳곳에 두고 반성한다는 거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물론 얘들아 1, 2, 3, 4번도 역사학습을 하는 목적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지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문화유산을 찾으라고 돼 있네요. 답은 5번이고 집게랑 두먹도끼는 구석기 시대고 나머지는 전부 언제 거냐면은 신석기 시대 거지요. 따라서 나머지는 다 묶어서 일일이 다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전부 신석기 시대입니다. 전부 신석기 시대. 자, 특히 가락바퀴는 실 뽑는 도구였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위치 먼저 볼게요. 나일강에 흐르는 문명은 이집트 문명. 가는 이집트. 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있는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흐르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에 있는 거는 인도. 황허강, 장창강에는 중국 문명이 있겠죠. 참고로 파라오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이집트입니다. 답은 바로 나왔어요. 1번이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봉건제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지요. 중국의 주나라입니다. 거북이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 글자를 새기는 것도 중국이고 은나라 되겠습니다. 은나라의 각골문입니다. 각골문자.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아니네, 밑으로네. 두 문제 더 나왔구나. 넘어와서 자, 상형 문자 사용하는 거 지금 이집트고 특히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잎으로 사용한 종이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는 이집트. 문명 발생 순서는 메소포타미아가 먼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가다라 순서입니다. 가라 순서.
나가. 아니, 밥이 나가. 이거 있잖아. 좀 나가봐. 자, 그럼 볼게요. 바빌로니아 왕국의 특징입니다. 자, 바빌로니아 왕국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이죠. 자,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똑같이 해준다. 뭐였어요? 보복주의. 똑같이 해주는 건 보복주의인데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내면 된대. 계급 사회구나. 특히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어도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노예는 귀를 자른다라고 돼 있죠. 이 계급 사회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은으로 지불한다. 화폐 사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 5번 되겠죠. 신분에 따라서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였다. 특히 귀족과 평민, 노예가 귀족 할 때 적용되는 걸 보면은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었다. 차별적으로 하는 거였다. 라는 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왼쪽에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오른쪽 겐지스 강에 아리아인의 정착지가 있다. 가 민족이 누구냐면은 아리아인들이겠죠. 자, 아리아인의 이동입니다. 자, 아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이 이 하라파 모헨조다로에 있던 인더스 문명을 멸망시키고 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제를 만들고 브라만교를 만듭니다. 그럼, 네, 이건 말해. 이렇게 해주고 아니야, 모든 이거죠? 삶의 안정을 중시하는 것은 현세적 신앙관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지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을 주도하는 거는 이거는 아난 학교가 더 많을 거예요. 피니키아. 그 밑에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도 아난데가 더 많을 겁니다. 헤브라임. 설계를 바탕으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거는 히타이트. 기억을 해주고 아니, 동시 나오면 동시 단축 있는 상태에 놓치는 6번 볼게요.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은 자, 왕 밑에 제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왕이 제후들한테 땅을 줬고 제후는 왕한테 세금과 군역을 바쳐. 땅을 받고 세금과 군역을 바치는 이 제도는 봉건제입니다. 이 제도는 봉건제이고 이 봉건제하의 제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혈연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왕도 자기 주변 지역은 직접 통치하고 더 먼데 자기가 못하는 데는 제후들한테 주는 거고 제후는 세금 내고 군역만 제공하면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앙제권이야 지방분권이야? 그치 지방분권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실시한 건 맞습니다.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였다. 자, 이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이 길, 왕의 길을 보면 우리가 딱 알아야 되겠죠. 지금 길 표시가 돼 있다. 페르세폴리스 수도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겠죠. 이 나라에 표시된 왕의 길을 통해서 바로 눈치를 채야 됩니다. 페르시아가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자,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거는 아시리아구나. 그리고 정복지 지역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것도 아시리아.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관용 정책 때문에 다리우스 1세는 전성기가 찾아오고 굉장히 길게 갑니다. 페르시아 한 200년 동안 이 주변 지역을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총독을 파견해서 지방을 관리했지만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 1세고요. 다리우스 1세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거. 얘들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조로아스터교를 믿어요. 믿는데 국가의 종교로 삼은 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가 되어서야 믿는 거야. 자, 합파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맞고.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거는 아시리아라고 그랬죠. 이집트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거 맞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고, 여기 봐봐. 지도 보면은,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 있는 강이 이제 인더스 강 주변.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다. 이집트부터 인더스 강까지. 자, 그 다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입니다. 나는 키루스, 아후라 마즈다의 뜻에 따라 말하니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관용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이 관용 정책 때문에 피지배층의 반발을 사지 않았고 얘네들은 약 200년간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직은 이름이 하나 나온다. 아후라 마즈다가 누구야? 그치, 조로아스터교의 신입니다. 아후라 마즈다는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이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조로아스터교를 믿습니다. 믿는데 이제 국교가 된 거는 사사 왕조 페르시아 때다. 몰라. 그 다음 10번 지도와 같은 현세. 자, 춘추 전국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이 춘추 전국 시대. 내가 이래서 주인공 싫어해. 살펴보면은 황제치고 처음 사용된 거는 진시황제. 내가 사령 진심을 관계에 기초한 봉건제를 실시하는 거는 주나라. 비단기를 개척한 거는 한나라. 주나라의 세력이 약해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싸우는 시기가 춘추전국. 농기구는 청동제가 아니고 철제라고 했습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다. 기억을 해주세요. 청동제가 아니고 철제다. 그 다음 11번 한나라 고조입니다. 한나라 고조는 군국제 실시. 딱 티 나와야 되더라. 이건 많이 외웠어. 한고조는 군국제. 특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군국제는 중앙에는
중현제를 실시하고 지방에는 봉건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왕 입장에서는 군현제 하고 싶어요. 군현제가 중앙집권이고 봉건제가 지방분권이니까. 근데 아직 그 여력이 안 돼.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한나라 무제가 되면은 중현제를 실시하는 거고, 인도에서 불교를 수용할 수 있는 건 비단길을 따라서 와야 되니까 한무제의 비단길 대처 이후에 불교가 수용되는 거고, 법과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정한 건 진시황제, 흉노를 정벌하고 고조선을 정복한 거는 한무제, 자신을 비판하는 유가학자들을 죽인 것도 진시황제의 분석행위입니다. 다시 1번 볼게요. 한무제가 사적으로 소금을 만들거나 철을 생산하는 걸 금지한 소금과 철은 국가에서만 생산하겠대. 전매제라고 하죠.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했다. 전매제를 실시한 이유는 돈 때문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어? 4번. 부족해진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얘네들이 지금 뭐 고조선도 쳐들어오고 지금 보니까 막 원정대도 파견하고 돈을 많이 썼단 말이야. 그 재정 확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육아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거 한무제 맞습니다. 맞는데 요거랑 관련이 없다는 거. 왕의 길이라는 도로망과 역참을 설치한 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출신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거는 춘추전국 시대죠. 인재 등용을 위해 제자백가가 등용되었다. 밑에 도량형을 통일해가지고 중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것도 진시황제입니다. 앞에 문자 도량형 통일 기억해야 돼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모습입니다. 솔론 다음에 누구였어? 플레이스 테네스지요. 자, 기억하자. 솔론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재산에 따라서 재산이 있어야지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주라고 불리는 독재자가 등장을 했단 말이야. 중간에. 그래서 클레이스 테네스 때는 재산 기준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게 돼요. 도편 추방제, 재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도편 추방제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 적어서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서 10년 동안 추방을 한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때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민주정치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죠. 페리클레스 때 민주정치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고 당시 직접 민주정치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편 추방제가 실시된 거 맞고요. 그리고 정치 참여 자격에서 재산 기준을 폐지한 거 맞고요. 민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거는 페리클레스 때.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 준 거는 솔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런 한국에 있잖아. 도편 추방제를 실시한 목적은 독재자를 막기 위해서. 방금 전에 했죠? 클레이스 테네스 때.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추방하는 제도입니다. 자, 호미인간 선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실시한 거고, 공직자와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출하는 거는 페리클레스 때. 부유한 평민의 재산 정도에 따라 정치에 참여시키는 거는 솔론 때지요. 얘들아, 아테네는 폴리스라서 도시국가입니다. 뭐 넓어진 제국이랑은 전혀 반전이 없다. 얘는 도시국가. 뭐 별로 똑바로 살리잖아. 똑바로 보이잖아. 야, 아니니까 그러지. 이게 별이야? 이게 별이야, 진짜. 15번에 있는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공간에 저희 난 그냥 모르고 진짜. 자,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시기, 폴리스가 있던 시기. 이 시기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했고요. 자, 외웠던 거 기억하자. 건축과 법률은 언제라고 했었냐면은 로마.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는 헬레니즘 문화 때. 아르키메데스와 유클리드의 기하학도 헬레니즘 때.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라오콩 군상도 헬레니즘 때. 우리도 힐링필 어딨냐, 힐링필. 인증 많이 했거든. 그 책, 미인전 힐링필을 많이 그랬어. 가제국을 한번 봅시다. 가제국에 알렉산드리아 대문짝 만하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로스가 세운 제국이고, 그때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 때지요. 알렉산드로스 대제국을 건설을 했다. 자,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있던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군주정을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테네의 민주정을 계승했다라는 거 틀렸고, 페르시아 또는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했다. 헬레니즘 세계 형성을 기여하였다. 맞고, 전복지 각지의 알렉산드리아 건설 맞고, 인도에서 지중해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인도에서 지중해까지 알렉산드로스 죽고 분열된 것도 맞습니다. 답은 1번. 야, 별 진짜 특이하네, 진짜. 야, 여기 동그라미, 심지어 여기 동그라미 섞여 있잖아, 야. 나 진짜 누가 페리치 맞는 데서 아니네. 그 밑에 하나 넘겼네, 내가. 잠시만, 다시 내려가지. 이게 보이지? 원래 이렇게 되겠는데 빨개 나오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나오네. 이게 빨개졌네. 맞춰서 그냥. 자, 봅시다. 이 조각이 제작된 시기는, 이 조각은 라오콩 군상이고요. 이때가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시대지요. 그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동방 원정을 떠나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융합이 되었다. 그게 헬레니즘 문화다. 1번 맞는 말이고,
그리고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맞고,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각 맞고, 지금 파르테논 신종 조화와 균형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의 문화였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답은 4번이고, 이 지역은요, 원래는 그리스에서는 공동체주의가 있었는데, 여기는 개인주의.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 조그마한 나라 중심이었는데, 얘네들은 큰 제국, 세계 시민주의. 그다음 로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는 원래 왕정에서 귀족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갔었는데, 이 공화정이 잘 나가다가 이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전쟁을 뭐라고 했을까? 포에니 전쟁이라고 했죠.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세상에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을 운영을 했단 말이지. 승리한 것까지는 맞아요. 맞고, 이 귀족들의 라티푼디움 운영으로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귀족이 대농장 운영을 해서 빈부격차가 커짐.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자영농이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한 우리 자영농들, 로마의 군인들한테 이 혜택을 좀 주자라고 했던 이 그라쿠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실패합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맞는데 개혁 성공이 아니고 개혁 실패입니다. 근데 18번에 그럼 답이 뭐, 1번 알았잖아. 1번? 야, 너 이거 있어. 야, 이거 아니야. 야, 진짜. 선생님, 저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 좀 몰랐어요. 몰랐지. 야, 너 정말 진짜. 선생님, 저 점수 5점만 올려주세요. 55점. 아, 진짜 나 그럼 그래. 88, 55. 얘들아, 마이크에다가 대고 소리 나니까 웅웅웅 한다. 자, 그리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로마의 번영을 주도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로마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고요. 없어져, 없어져. 아니, 계속 폭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없는 자,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옮긴 사람, 콘스탄티노 폴리스로 천도를 했고,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사람. 테오도시우스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이지요. 여기도 오늘 올랐다. 아. 자,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창시하였다 맞고, 사랑과 믿음 맞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했어. 그 왕실과 귀족들은 이 그리스도교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하층민들이 먼저 좋아했겠죠.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왕실과 귀족들한테는 박해를 받았고, 이제 노예라던가 여성이라던가 하층민들이 좋아합니다. 평등하다고 했고. 이 그리스도교는 신이 한 명이에요.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박해를 받아서 이 당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실들을 기억해주고 얘들아 맞췄든 틀렸든 필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할지는 지금 쌤이 고민 중인데 일단은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5개 골라서 할 거니까
우리 다혜랑 다 해야 되겠지? 틀린 게 5개가 안 된다면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 옥수수하고 얼마나 좋아. 너무 좋겠다. 아, 진짜. 진짜 뿌연창이